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책 속을 루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비전 코리아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괴짜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놀면서 성공하는 방법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긴자마루칸과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업자이시고요. 일본에서 유일하게 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총합순위 10위 안에 드셨던 분이세요. 무엇인가 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첫머리 들려드릴게요. 흔히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근엄한 얼굴로 쉴 새 없이 이런저런 궁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철들지 않아도 현재를 충분히 즐겨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노하우를 담은 것이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입니다. 왜 성공해야 할까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차이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차이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이 책을 쓰는 내내 무척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과 부를 얻게 되다니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께서 점점 더 행복해질 모습을 상상하니 기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작은 차이의 힘이 깨어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자의 이 말과 같이 저도 같은 두근거림으로 이 책을 열었는데요. 첫머리의 이 마지막 문장의 두근거림으로 책을 열게 되고 읽는 내내 충만한 미소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본문 내용 보실게요. 훌륭하다는 건 불편해요. 저는 원래 장사꾼입니다만 가끔 이렇게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한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중졸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졸이라는 말도 어쩌면 학력 위조가 아닐까 싶군요. 저는 언제나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곤 하는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반 친구들을 웃겨주고 실컷 웃었다 싶으면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일찍 조퇴하는 식으로 탁월한 균형 감각을 발휘하며 중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컨대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훌륭한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훌륭해지세요. 하지만 훌륭하다는 건 불편하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다소 분하게 여길지 모를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때는 에도 시대, 일본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절 성화밟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숨은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의 성화를 밟아보라고 시켰던 강제 행위였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였다면 먼저 나서서 그림을 밟았을 겁니다. 그야 스승이 앞장서서 그림을 밟으면 제자들도 뒤따라 밟을 테니까요. 스승이 다들 밟거라 하고 명령하면 제자들 역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뿐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사구, 당구. 저는 제 자신을 히토리 씨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에게 존칭을 생략하는 일이란 이제 저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컨대 히토리 씨라는 명칭은 그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한편으로 저의 제자님들, 그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제자님들에게까지 누구누구 씨라고 존칭을 붙입니다. 그 외에 사람을 부를 때도 존칭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에게 존칭을 붙일 정도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 소중해 라고 하면 대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며 탐탁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나만 소중해 라는 생각이 더욱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난 소중해 와 나만 소중해 라는 말은 얼핏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릅니다. 업무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생은 사구 당구와 같습니다. 사구 당구는 당구대 위에 빨간 공 2개와 하얀 공 2개, 모두 4개를 놓고 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하얀 공을 쳐서 빨간 공과 하얀 공을 따닥 하고 맞히면 2점을 얻습니다. 빨간 공끼리 맞히면 3점입니다. 요컨대 공 2개를 맞춰야 점수를 얻습니다. 자기 공 1개를 쳐서 다른 공 2개를 맞히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까지 연이어 공 3개를 맞히면 5점을 얻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구를 아주 좋아하셔서 제가 어릴 때 종종 당구장에 데려가곤 하셨습니다. 저는 사구 당구를 꼼짝 않고 구경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공 1개만 맞춰봐야 0점이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할 때 비로소 점수를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공 2개를 맞춘 데다 1개 더 맞춰보세요. 자기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이건 틀림없어 라고 믿는 일이라면 5점짜리입니다. 그러나 남 또는 사회만을 위한 행동은 뜻밖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0점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나아가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비결이란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축나서 포기하게 되고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도 좋고 남도 위하는 일이라면 지속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만 맞힌 공이 2개밖에 되지 않으므로 점수는 적습니다. 자기와 남이라는 공 2개에다 사회를 위하는 일이라는 공까지 맞힌다면 5점짜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회사인 파니오스 겐키 같은 경우는 파는 쪽에서도 장사하는 보람이 있고 구입하는 분들도 만족해하는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다리 말해서 우울증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사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생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밝고 건강해진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때 반드시 성공합니다. 따라서 장사란 실제로 하기 전부터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혼자만 득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일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일은 처음 얼마간은 잘 될지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구당구의 법칙은 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들어맞습니다. 이 규칙을 염두에 두면 틀림없이 몸소 깨닫는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이지요. 불경기에도 잘 되는 집의 비결.
흔히 장사는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장사가 안 돼서 파리만 날리는 라면 가게가 있다고 합시다. 메뉴판에는 군만두에서 볶음밥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메밀국수에 채소, 해물, 고기 등 갖가지 재료를 곁들인 고모쿠소바라고 합시다. 아, 고모쿠소바는 인기가 있군요. 하지만 정작 라면을 찾는 손님은 없나 봐요. 군만두도 그렇고요. 대개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군만두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라면이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면이 잘 안 팔린다면 요새 가장 잘 나가는 라면 가게에서 가서 먹어보고 자기 가게의 라면 맛을 바꾸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군만두도 맛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라면과 군만두가 안 팔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맛있는 라면을 만들려 하지 않는 당신이 인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손님 입맛에 맞지 않는 라면을 계속 팔면서 손님이 안 온다느니 불경기라느니 탓하는 그 인간성이 인기가 없을 따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입니다. 인기란 사람인의 기운, 즉 애정을 뜻합니다. 라면 가게 주인에게는 바로 그 애정이 부족했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는 라면 가게에서는 국물 맛이 진한 라면을 판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이 가게 주인 혼자만 우리 가게의 라면은 개운한 국물 맛이 일품이랍니다 라고 내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애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만 맛있는 라면은 집에서 혼자 만들어 드세요. 장사는 모름지기 손님 취향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 기본 자세도 없이 손님들은 라면의 참맛을 몰라 라고 나오다니 당신은 정말 상황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분위기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정이 없다는 뜻이지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상대가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상황이나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애정이 없는 탓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면 성공. 신이란 상념 속의 존재라고 말해야 할지 무 속의 유라고 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누군가 돈 때문에 곤란에 처했다고 합시다. 신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은 남에게 줘서 없어지는 물건을 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부유하게 된 비결을 가르쳐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부유해졌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중학교만 졸업하고도 토목공사 등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정력적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정력적이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력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하고 그 실천 방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통해서 더더욱 반가운 사실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성공을 이루어낸 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나보다 조금 앞섰을 뿐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크고 연간 매출이 몇십억, 몇백억이니 해도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작은 차이를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면 가게를 예로 든다면 무엇보다 라면 맛이 관건입니다.
라면에는 반드시 면과 국물, 건더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차이를 만들어 경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남은 일은 손님을 대할 때 항상 웃는 얼굴인지, 친절하게 대하는지, 청소는 깨끗하게 했는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게라도 다 비슷하고 어디든 매한가지입니다. 게다가 다행히도 이런 차이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따라잡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선발주자가 버려놓은 이 작은 차이를 부지런히 좁혀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앞지르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은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해, 사원은 좋은 사원이 되기 위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고민할 가치가 없는 일. 옛날 어느 마을에 안락한 생활을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부지런히 일한 덕택이고 둘째, 하루하루를 걱정하지 않고 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모두가 날씨가 어떻고 경제가 어떠며 심지어는 세계 정세가 어떻다느니 근심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을 하는 모양인데 자신만 안 하면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근심을 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선 농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흉작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해보니 파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풍작이면? 하고 생각했으나 역시 값이 폭락하고 맙니다. 다음에는 날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비가 안 오고 가문다면? 당연히 취소할 것이 없어서 파멸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가 든다면? 홍수에 작물이 몽땅 떠밀려가 농사를 망칩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역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면 할수록 계속 근심거리만 늘어났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이웃사람에게 자기가 깨달은 중대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내가 12시간을 꽉 채워서 근심을 해봤는데 무엇 하나 좋은 일이 없더구만. 그래서 난 근심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네. 어느 연구기관에서 근심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근심하는 내용 가운데 40%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30%는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며 12%는 타인에 관한 것으로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고 10%는 상상으로 그려본 질병에 관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8%만이 근심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근심은 하지 맙시다. 근심은 두려움을 잉태하며 두려움은 의욕을 빼앗는 법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주어진 현재 일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근심은 비생산적입니다. 삶이란 소중한 것들을 늘리는 일. 제 가르침은 변함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하든 상관없이 하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성공은 행복이다.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자신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더라도 자신이 살아있어야 세상이 의미 있으니까요.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인공과 조연을 놓고 다투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행에서 일과 동료는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아는 것들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처럼 책을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저 역시 기쁩니다. 때문에 제게는 가르친다는 것도 소중합니다. 제 저녁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낮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척이나 감사한 일입니다. 책이 나오면 읽어주시는 분도 소중하지만 책을 내주는 출판사도 소중합니다. 책이 나올 때까지 작고 세세한 부분에 작업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소중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일본의 경치를 사랑합니다. 여행지에서 명승 고적을 방문하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저에게는 무척 소중합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살아만 있으면 소중한 것이 넘치도록 늘어나는 법입니다. 소중한 것들에 둘러싸이는 삶이야말로 진정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한 인생보다 하나라도 발견한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 더, 또 하나 더 늘려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자신의 손에 넣은 보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위에 하나씩 더해가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이 멋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 여러분, 누비다입니다.